여러분, 미국과 이란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떠올리시나요? 서로 절대 타협 못할 것 같은 나라, 계속 싸우기만 할 것 같은 관계로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흐름을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강하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오히려 서로 멈출 이유, 그리고 각자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종전 비슷한 합의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외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종교 이야기만도 아니고요.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입니다. 국제 정세는 뉴스로 보면 복잡한데 돈의 흐름으로 보면 의외로 이해가 쉬워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정의롭냐보다 누가 돈줄을 지키려 하는지, 누가 손해를 줄이려 하는지를 보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그냥 중동 뉴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육아, 해운, 조선, 방산, 항공,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해석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걸 최대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이란을 보려면 정부보다 혁명수비대를 봐야 한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이란을 그냥 정부 하나로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핵심은 혁명수비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혁명수비대는 그냥 군대 안의 한 조직이 아니라 이란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권력축에 가깝습니다. 이란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듯이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가게 되는데 혁명수비대는 아무나 쉽게 가는 곳이 아니라 선발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이 혁명수비대를 선호하느냐? 이 글의 해석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혁명수비대 경력이 있으면 이후에 정부, 국영기업 영향력 있는 자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기존 네트워크 안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구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혁명수비대의 힘이 단순히 총과 무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은 혁명수비대의 힘이 사실상 돈과 조직력, 인맥과 사업구조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란을 이해할 때 군사조직이 3다 정도로 보면 부족하고 정치와 안보, 산업과 자금이 하나로 묶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왜 쉽게 흔들리지 않을까? 보통 우리는 미국 제재를 받으면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죠. 이란도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은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시각을 줍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 제재는 강합니다. 하지만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이게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의 결정타는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은 공식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비공식 자금 루트를 통해 버틸 구조를 갖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통로만 막는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우회 경로, 비공식 거래, 제3국을 거치는 방식, 에너지와 연결된 비정상적 자금 흐름 같은 것들이 계속 작동해왔다는 시각입니다. 여기서 경제 초보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재 풀리면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핵심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풀리고 모든 돈이 공식 시스템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비공식 루트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세력은 힘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나라 전체의 정상화와 권력 핵심 세력의 이익이 항상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솔레이마니와 미국의 핵심 이해관계. 이 글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솔레이마니입니다. 솔레이마니는 혁명수비대 내에서도 상징성이 매우 큰 인물이었고 특히 최정예 조직으로 알려진 쿠드스와 연결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트럼프가 2020년에 솔레이마니 암살을 결정했던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미국 대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그런데 이 글은 그 이면에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에너지 결제 질서. 조금 쉽게 말하면 석유를 어떤 돈으로 거래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 솔레이마니가 이란의 원유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로 받는 흐름에 관여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영역을 건드렸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초보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에너지 거래 질서에서 달러 중심 구조를 매우 중요하게 봐왔고 누군가 그 질서에서 벗어나려 할 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글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단순히 감정 싸움이나 군사 충돌만이 아니라 돈의 질서, 결제의 질서, 누가 에너지 거래의 룰을 쥐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에서는 어디로 연결되느냐는 거죠. 지금은 국제뉴스처럼 보이지만 결국 국내 어떤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종목은 기대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국내 시장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에서 더 중요한 건 전쟁보다 돈 줄일 수 있다.
이제 오늘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은 지금 이란 내부에서 미국과 끝까지 싸우느냐 마느냐보다 누가 돈줄을 쥐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세타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타드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연결된 거대한 자산 기반, 국영기업과 자산 통제 구조를 말합니다. 이 글은 이 세타드가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 자금이 권력 유지와 조직 운영의 기반이 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고 지도자와 핵심 인물들이 사라지거나 약해졌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다음 권력을 잡느냐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민감한 건 누가 그 돈을 통제하느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명분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미국 제재 자체보다도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더 중요한 현안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바깥에서는 전쟁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권력 재편과 자금 재편이 훨씬 더 중요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UAE가 자꾸 등장하느냐? 이 글은 또 하나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왜 사우디보다 UAE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 글의 시각으로는 세타드와 연결된 비공식 자금이 UAE를 통해 세탁되거나 공식 자금처럼 활용되는 흐름이 있었고 UAE가 그 흐름을 미국 쪽에 넘겼다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 숨어서 움직이던 돈줄이 노출되고 묶이는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혁명수비대가 단순히 국가 예산만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그 바깥에 있는 비공식 자금 흐름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해상 봉쇄나 제재는 물론 아프긴 하겠지만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돈벌이를 잠깐 막는 문제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비공식 자금 흐름 자체가 끊기거나 거대한 자산 지배권이 흔들리는 건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란이 지금 진짜로 고민하는 건 겉으로 보이는 전쟁보다 권력과 돈의 중심축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라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과 이란이 합의할 수도 있다는 걸까?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왜 합의 가능성이 나오느냐? 이 글의 결론은 꽤 명확합니다. 서로 완전히 좋아져서 합의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는 경제 제재를 다 풀어준 게 아니다. 우리는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시켰다. 우리는 중동 질서를 다시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도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핵심 권리와 체면을 지켰다. 우리는 끝까지 버텼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화해라기보다 서로 손해를 줄이고 체면을 살리는 제한적 합의. 이게 더 현실적인 그림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초보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건 이겁니다. 국제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해져서 손잡는 구조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싫어해도 당장 멈추는 게 더 이득이면 합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은 바로 그 지점을 돈의 시선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한국 주식과 연결되냐?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투자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 여부는 결국 유가, 해상물류, 중동 리스크, 투자 심리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긴장이 빠르게 완화되면 시장은 먼저 유가 안정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이나 물류 같은 업종은 연료 부담과 운송 불확실성 측면에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관리만 된다면 조선, 해운, 방산, 에너지 관련 업종은 또 다른 식으로 시장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은 전쟁이냐 평화냐처럼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긴장이 남는지, 유가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공급망이 얼마나 안정되는지에 따라 업종별 반응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그냥 국제 뉴스로만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한국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으로 번역될 수 있는지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트럼프와 이란 혁명수비대가 완전히 화해할 거냐? 이건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서로 끝까지 싸우는 것보다 당분간 멈추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그 이유를 종교나 명분보다 돈과 권력 구조에서 찾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체제 유지보다도 그 체제를 움직이는 자금과 네트워크를 지켜야 하고 미국도 무조건 완전한 정상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핵심 리스크를 낮추면서 자기 쪽 승리를 주장할 수 있으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여전히 적대적이어도 속으로는 서로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의 지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이 흐름이 유가와 물류, 해운과 조선, 방산과 항공 같은
우리 시장의 업종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볼 때 누가 더 세게 말했느냐보다 누가 돈줄을 지키려 하는지를 보면 훨씬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오늘 글이 주는 가장 큰 포인트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는 뭘 봐야 하냐? 이번 이슈가 국내 어떤 기업과 종목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은 수혜 가능성이 있고 어떤 종목은 기대만 과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 따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종목 추천, 수혜주, 급등주, 피해야 하는 종목이 궁금하시면 설명란 구글 폼을 작성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보유 종목이 있으시거나 무료로 종목 진단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구글 폼에 함께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같이 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